오늘은 한 달 중 가장 기다린 용돈을 받는 날이다. 오늘이 더욱더 기다려진 까닭은 수학여행 준비로 당연히 용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3만원. 참고서 사랴 학용품 사랴 정말 3만원 가지고 무얼 하라는 건지. 게다가 올해가 수학여행인데 평소에 쓰던 가방을 가져가기도 민망하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는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다. 엄마에게 있는 짜증을 다 부리고 나왔는데도 생각할수록 화가 계속 났다.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교실에서는 내 속을 긁기라도 하듯 짝꿍이 수학여행 때문에 용돈을 넉넉히 받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고 나에게 수학여행 때 가져갈 것들을 같이 사러 가자고 말한다. 받은 돈이 적으니 아이쇼핑이라도 할 겸 같이 쇼핑을 갔고 신나게 아이쇼핑을 하고 있을 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괜시리 화가 나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몇 분 후 다시 벨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배터리까지 빼버렸다. 그렇게 신나게 돌아다닌 다음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사실 신발도 그렇게 낡은 것도 아니었고 수학여행 때 가져갈 가방은 옆집 언니에게서 빌릴 수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괜히 화를 낸 것 같았고 엄마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나는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집엔 아무도 없었다. 엄마의 일이 늦어지는 건 흔히 있었던 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는 습관대로 TV를 틀었다. 그런데 드라마를 할 시간에 어떤 채널을 돌려도 뉴스 속보만이 나오고 있었다. 운이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앞으로도 사망 실종자는 더 없이 55분쯤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을 출을 1호선 전동차가 뉴스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불길한 생각이 엄습한다. 우리 엄마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나는 급하게 폰에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을 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통화 연결음만 이어질 뿐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확인한 문자 메시지 안에는 문자 5통이 와 있었다. 그중 2개가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써 있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에서 한 사람의 방화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날의 아픔, 그날의 시린 기억,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날의 잘못들을 잊지 말자는 말들,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한 명의 방화로 일어난 참사지만 사고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192명의 사망, 21명의 실종, 151명의 부상자를 낸 만큼 사고가 확대된 것은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대구 중앙로역에 1079 열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중앙로역에 들어서며 이 1079 열차에 타고 있던 방화범이 휘발유를 가지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승객이 제지하며 몸싸움도 일어나지만 범인은 결국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이는 것을 성공하고 맙니다. 그리고 휘발유통을 던지며 불은 전동차 벽면과 천장으로 삽시간에 번져나갑니다. 전동차 내부가 타며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전동차 내부에 급격히 차게 되는데 중앙로역에 정차 중이던 1079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번지는 불과 연기를 보며 바로 대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관사가 불이 난 사실을 종합촬영실에 보고를 하지 않고 같이 대피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종합촬영실에는 화재 경보기가 있었습니다. 기관사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화재 경보기의 알람으로 화재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종합촬영실에서 그 알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119에 최초로 신고 전화를 한 것 또한 1079 열차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이었죠. 연기는 승강장과 1층, 2층의 대합실로 급속히 확산이 되고 열차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영무원의 연락으로 종합촬영실에서도 화재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종합촬영실은 따로 119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알 수 있듯이 지하철은 반대 방향에서도 열차가 들어옵니다. 1079 열차가 불에 타고 있는 와중 1080 열차가 반대 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종합사령실에서 초기에 알람을 발견해 통제를 했다면 1079 기관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종합사령실에 보고를 했다면 1080 열차가 중앙로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겠으나 이미 1080 열차는 중앙로역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종합사령실에서는 중앙로역 진입시 조심하여 운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앙로역 진입시 조심히 운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검은 연기가 자욱해 앞이 분간도 안 되는 중앙로역에 1080 열차가 들어왔고 역에 도착하며 자동으로 전동차 입구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동차 안으로 검은 연기가 밀려 들어오게 되어 기관사는 출입문을 즉시 닫아버리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화재 때문인지 전동차의 전원이 끊어지며 전동차가 움직일 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대피를 하기 위해선 문을 열어야 하나 밖에는 유독가스들이 가득 차 있어 앞도 분간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문을 열지도 못하고 전원까지 끊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앞서 불이 왜 났는지 불이 얼마나 크게 나고 있는지 막 중앙로역에 도착한 기관사는 알 수가 없으니 열차 무선을 통해 운전사령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종합사령실의 운전사령은 대기하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의 기관사는 잠시 후 출발할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안내방송을 하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열차에 화재가 난 9시 53분부터 9시 57분 약 4분가량의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80 열차의 승객들은 열차에 갇혀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열차 안으로 연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고 그럼에도 출발하지 않는 열차, 엄청난 불안함 속에 가족들과 수많은 연락을 나누죠. 그래, 불 났으면 그 아저씨들 아줌마들 따라서 조용히 잘 대피해라. 문이 열렸나? 엄마 근데 문이 안 열려 이러더라고. 이때 밖에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인명구조를 신속히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중앙로역 역무원이 화재 사실을 119에 신고하죠. 즉 이때 현장에 도착한 119 소방대원들은 역에서의 신고가 아니라 승객의 화재 신고에 출동한 대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구조활동이 시작이 되었으나 화재 중심부에 있는 1080 열차는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력만 공급되어 중앙로역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얄궂게도 열차는 전력이 공급이 되었다가 열차를 출발시키려고만 하면 전력이 끊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승객 대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던 와중 1079 열차에서 1080 열차로 불이 옮겨 붙게 됩니다. 이때가 9시 58분 정도로 4분 뒤인 10시 2분 정도에서야 종합사령실에서 1080 열차가 전력이 공급이 안 돼 중앙로역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제서야 기관사에게 승객들을 승강장 위로 대피시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열차의 문은 열리고 승객 대피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상황은 역에 진입했을 때보다 1080 열차에 불이 옮겨 붙을 만큼 악화된 상황이었고 일부 차량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도 일어납니다. 전동차의 문을 수동으로 여는 방법을 모르는 승객들은 대피 방송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대피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열차에 갇혀있게 되죠. 그리고 이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80호 전동차의 기관사는 승객들을 놔두고 혼자 대피하면서 마스터 키까지 뽑아가지고 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종합사령실에서 전동차의 판을 내리고 차를 죽이고 가라 라고 지시를 내렸고 기관사가 대피 과정에 마스터키를 뽑아 역사의 출입구를 통해 탈출하게 됩니다. 마스터키를 뽑음으로 인해 열차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혀버리죠. 열차의 출입문이 열리고 대피하라고 방송이 나왔던 시간은 10시 2분 그리고 기관장이 마스터키를 뽑은 시간은 10시 10분으로 겨우 문이 열려있던 시간은 8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뽑았다고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열차의 문은 꼭 전부 열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동으로 닫힌 문으로 인해 열차에서 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또 갇히게 되죠. 이제야 종합사령실에서 다른 전동차의 운행을 통제하고 모든 전동차의 운행을 정지시킵니다.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고 소방본부에서는 구조대, 구급대, 구급차를 지원 요청하고 물탱크차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열중합니다. 최초 화재 시작 시간이 오전 9시 53분 그리고 화재 진압은 오후 1시 38분까지 이어졌고 그제서야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됩니다. 1080 열차의 문은 꼭 닫혀 있었죠. 이 사건으로 더 이상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서 문을 수동으로 여는 법들을 TV에서 알려주며 비상레버 사용법을 전동차 안에 크게 붙여넣게 됩니다. 그러나 뒤늦은 조치일 뿐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겹쳐 보이진 않았나요?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하여서 유가족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아픔에 공감하되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건들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잊지 말고 뼈에 새겨 통제를 믿을 수 있게 올바른 통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라날 것이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는 모르나 아픈 과거를 기억한다면 분명히 그보다 나은 미래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는 순간 똑같은 참사가 되풀이될지 모릅니다.